안녕하세요. 함익병의 보디시캄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아주 열광적인 그 구독률을 보고 다시 또 모셔서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겠다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이번에 저기 이제 유럽 제가 갔다 왔잖아요. 네, 크로아티아하고 비엔나하고. 비엔나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체코 어디야? 저 두브로브스키? 아니야 두브로니크 말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갔다 왔어요. 부다페스트. 세 군데 도시만 갔는데 아, 내가 모차르트 무덤을 네. 어떻게 모차르트 무덤. 이제 뭐 감이죠.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가 거기 다 몰려 있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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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덤을 가서 보는데 아 무덤도 이렇게 그러니까 묘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공원이구나 그런 생각. 그럼요. 나는 우리나라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무덤 묘지 하면은 멀리. 어디가 변두리에서 네. 찾아가야지 되고 뭔가 우중충하고. 근데 유럽 가보면 대체로 독일 쪽이 그렇더라고요. 그 동유럽 이런 데 보면 정말 파리도 그렇고 심해. 네. 그냥 우리 무슨 뭐 조그만 동네 공원 같은 데 이렇게 묘지가 있고 그냥 그것도 공원이에요. 그냥 네. 공원이 있잖아요. 네. 너무 접근성이 쉽고 오히려 그게 그 김영민 교수가 아침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책도 썼지만 약간 그런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다는 게 우리 삶을 훨씬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철학적이진 않은데 네. 철학적이진 않는데 한 40 중반부터 네.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그때 이제 어머니가 한 50대 후, 60대 중반쯤 됐죠. 네. 저랑 22살 차이니까 아. 어머니 일찍 저를 낳았어요. 네. 그래서 얘기하면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삶의 끝이 죽음인데 뭘 그렇게 발끈하냐. 그래서 그럼 어머니 나이가 있으니까 엄마가 그러는 게 반응이 가는데 저는 지금도 죽음을 얘기하면 네. 준비는 늘 했던 거라서 언제 오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네. 죽음 물론 무섭고 모르니까 네. 그렇긴 한데 막 안 죽으려고 막 애쓰고 오래 살려고 막 하고 막 뭐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에 대한 애착 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정말 저도 죽음을 묵상 많이 해요. 저 생각은 안 하는데 담담은 해요. 네. 어. 우리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네. 생각은 담담. 딱 네. 저도 딱 그 네. 정도예요. 뭐 생각을 맨날 죽음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죽음이 닥쳐온다는 거를 늘 이렇게 의식하고 살죠. 근데 그러면서 본인은 너무 재밌게 잘 놀아. 아, 죽을 때까지 재밌게 근데 살아야죠. 그때 책 냈던 거 책 제목이 뭐였죠? 아, 놀 수 있을 때 놀고 놀 수 볼 있을 수 때.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가자. 네. 집사람도 그 책을 또 읽고 있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주도로 꼭 가야 되겠다고. 제가 아까 통화하면서 저희 제주도에 혼자 오시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실 게 뭐냐면 그렇죠. 배우자와 나의 운명에 우리는 이제 그 얘기할 나이가 됐잖아요. 각자 배우자들 나이도 있고. 그래서 배우자와 나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운명을 뭐 논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삶이 좋으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프면 뭐 재밌는 게 아프면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건강하시잖아요. 아직까지는 골다공증도 없죠. 근데 요새 무릎이 약간 이렇게 치직하고 좀 아파요. 그 정도는 그거 왜 있어야 그러죠? 돼. 그런 거예요. 연구를 오래 써서 그래요. 아, 그럼 많이 걷잖아요. 좀 그래서 수술해야 되나?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아껴 쓰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약간 일어났다가 뭐 이렇게 앉고 뭐 이렇게 할 때 약간 이렇게 뭐 찌릿 하는 그런 게 출근. 40, 50대 아저씨들 그 방석방에 앉았다 일어날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네. 예. 그게 뭐냐면 연구를 오래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껴 써야 돼. 어찌됐든 무릎 빼고 나면 건강하시죠? 녹내장 있고 이제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했고요. 그건 뭐 다 이제 속된 말로 일본 말로 하면 기리까지 하는 거예요. 기리까지 닦고 조이고 고쳐 쓰자.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당뇨는 약간 그 뭐 간당간당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좀 우울증도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 증인지 우울감인지. 우울감이지. 우울감이지. 아니요, 이제 약간의 저는 번아웃 플러스 우울증인 것 같은 느낌이 왜 자가 진단했을 때 뭐냐면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인데 번아웃은 해야 될 일을 하기 싫은 경우가 번아웃이고 우울증은 하고 싶은 게 없을 때 우울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진짜 요즘은 이렇게 만사가 귀찮아요. 약간 의욕이 없어. 피곤해서 그래요. 쉬세요. 피곤해서 그래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이라는 말을 우울증 너무나 아닌가? 많이 쓰니까 우울증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울증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재밌죠 지금. 네. 근데 마음속에서 우울감이 들면 우울증이에요. 아 이런 와중에 너무 우울해야 돼요. 지금 안 우울하시잖아요. 지금 즐거워요? 네, 재밌잖아요. 그럼 재밌을 때 재밌다는 느낌에 우울감은 없어요. 우울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할 수 있는 상황에 우울한 느낌이 들면 그건 우울한 거예요, 그냥. 아. 근데 지금 되게 재밌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시간에. 근데 지금도 그냥 마음은 우울해. 할 수 없이 그냥 가식적으로 웃고 있어. 그게 우울증이에요. 난 그 우울증은 아닌 걸로. 그럼요. 많지 않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자기 병을 만들어. 맞아. 근데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피곤해. 그러니까 그때가 피곤한 거예요, 정말로. 그 전에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뭔가 보면 무리한 시간이 있었어. 저는 평생이 무리했으니까. 이제 그걸 그러지 말으라는 거지. 그게 번아웃이라는 게 무리해서 참고 하는 거거든요. 무리해서 참고 지속할 때 번아웃이다. 그럴 이유가 네, 없잖아요. 정말. 이제 뭐 돈 더 벌어봐야 할 일도 없잖아요. 더 벌긴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통장이 지금. 아니 애 지금 졸업반 아닌가? 내년 여름에 졸업해요. 1년은 더 벌어야 되겠다. 대학만 졸업하면 돼. 저는 지금 막 그날이 올까 싶어요.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13년이 되다 보니까 둘을 내년 여름 그날이 올까? 막 이게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그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그 여자들 완경하면 되게 뭐 편하시대요. 네. 네. 그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아마. 저는 내 애들이 졸업하는 날이 완경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부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그때도 계속 걱정을 해. 애들 잘 될까 안 될까. 뭐 장가는 지가 가는 거지 내가 보내나? 시집도 지가. 여자들은 좀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된다. 어느 날 아침에 같이 산책하면서 뭐라고 막 네.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왜가 걱정이야 그랬더니 쟤들이 잘 살까? 우리 죽고 난 다음이야 걱정하지 마. 근데 진짜 쓸데없는 걱정을 참 많이 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없는 뭐 얘기를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쟤네가 그렇죠. 잘 살까? 뭐 싸우진 않을까? 뭐 혹시 이혼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나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제 부고를 뜨는데 가끔 우리가 문자 틱틱 뜨면 부고가 계속 뜨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이제 모친상, 부친상, 뭐 장인, 빈부상 이렇게 뜨는데 요즘 본인상도 떠요. 몇 번이나 경험하셨어요? 본인상이요? 네. 뭐 글쎄요. 뭐 아주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고 회사 사람도 있으니까 뭐 한 10번 정도? 그래도 우리가 나 자살한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이 많네. 저는 후배가 상을 한번 당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선배 1년 선배 자살한 적이 있었고. 자살. 네. 의사신데. 대부분 제가 아는 사람이 의사 아니면 그러니까 고등학생. 우울증인가?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사업 실패 이런 게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병원을 크게 하다가 안 돼서 돌아가시고. 대부분 이제 돈에 떠밀려서 네, 그러는 네, 경우가 네, 있고 네. 그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그러는 경우가 네. 있고 관계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자살하는 경우는 진짜 굉장히 저는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 네. 어디 꿈에도 나타나고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충격이죠. 그가 남긴 세상에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만일에 이런 가정을 하면 안 되지만 네. 이게 부부 사이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날 하나씩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둘이 뭐 자살하거나 사고 아닌 이상에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상상할 수 있는 일이고 상상도 해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저는 제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이다. 아, 수습은 네가 해란 얘기 아니야. 아니 나는 그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먼저 얘기해 봅시다. 그럼 내가 그런 먼저 장면을. 내가 먼저 죽었다. 라고 한번 내가 생각해 먼저 볼까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기를 바라고 남편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고 그 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늘 긍정적이거든요. 뭐 천국에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남편은 만약에 제가 죽으면 슬프긴 하겠지만 잘 극복해낼 것 같아요. 우리 네. 와이프 천국 갔으니까 이제 곧 만나는 거지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러고 막 이렇게 의연하게 할 것 같은데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하루라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수습은 남편이 그리고 남편이 먼저 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데 보고 싶지가 않아. 응. 그래서 그런 장례식을 내가 막 그 치러야지 되고 사람들이 남편 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도 그런 그 상황 자체가 싫고 너무 이기적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 무조건 더 오래 살고 저는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못 해본 게 많아서 아니요 그냥 세상에 있는 게 좋잖아요. 천국은 더 좋을 수도 있대요. 저는 내세를 믿지는 않아요. 제가 카톨릭 신자라고 그러기 참 웃긴 게 내세를 믿지 않아요. 네. 그럼 만약에 와이프가 먼저 가시면 혼자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일단 잘 보내줘야지. 잘 보내줘 편하게. 그리고 혼자 사는 거 글쎄 지금의 삶과 그냥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도 밥을 좀 해줄 사람이 없고
해 먹어야 되겠죠. 사 먹든지.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거는 이제 그건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일평생 아직까지 한 번도 내 방에 혼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하숙할 때는 같은 방 쓰는 사람이 있고 기숙사도 룸메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땐 집에 돈이 없었으니까 같은 방 같이 쓰고 그러니까 혼자 잔 적이 없고 혼자 잤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외로움은 몰라요. 미성숙하시다. 네, 외로움을 몰라요. 외롭게 산 적이 없는데 외로워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성숙하고 싶어. 할 수 없지 뭐.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을 어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외로움을 몰라. 외로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부자로는 안 살았지만 쓸쓸하고 외롭게 산 적은 없어요. 아니 부자랑은 상관이 없고요. 외롭고 쓸쓸한 것은 그냥 그 인자가 사람한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절대 그렇죠. 고독의 인자. 그걸 좋아는 해요. 저는 비 오는 날 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으면 일부러 끌고 올라와요. 그건 외로운 쓸쓸함 아니에요. 아니 확 내릴 때, 비 확 내릴 때 거기서 딱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있기는 있는데 네. 그건 좋아해요. 근데 막 외롭다기 아니라 그냥 그 빗소리가 좋아요. 저는 막 그냥 막 땅굴을 파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저는 그리고 막 진짜 약간 미쳐버릴 것 같은.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싫구나.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고 싶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왜 그 외로움이 막 사무쳐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래서 그런 굉장히 감성적인. 단 한 번도 내가 남편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지금 남편이 제주도인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과 죽어서 없다는 거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전화하면 전화 받고 여보 올라와 그러면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이것 좀 해줘 하면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진짜 남편이 없고 그 시간에 내가 혼자 오롯이 딱 집에 혼자 있다면 나는 자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 혼자 계신 지 오래됐거든요. 환갑 전에 이제 엄마가 일찍 결혼했으니까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30년 60이니까 환갑 때 50앞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한 25년 혼자 사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참 이렇게 전화는 자주 드려요. 그래도 외로우시다고 하세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저께 그냥 당연히 외롭지. 혼자 집사람은 전날 갔다 왔다 그래서 난 다음 날 이제 어머니한테 갔는데 외롭다 말할 사람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이 나이에도 저는 그걸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일을 그걸 느낀다면 제가 70, 80, 90이 되면 그게 30, 50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일의 외로움이 지금도 견디기 힘든데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내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친구들이 있고 나가서 뭔가 이렇게 뭐 걸을 수도 있고 뭔가를 보고 여행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이 다 없어지잖아요. 죽거나 돌아가시고 뭐 뭐 그러니까 자꾸 아니면 에너지가 없어서 만날 못 기운이 만나고. 없다거나 뭐 그러면 진짜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날 만나줄 것 같아요? 안 만나거든요. 그렇죠. 노인네 냄새 난다고 안 만나줘요. 그러면 그때 과연 도대체 그 외로움은 정말 상상 초월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진짜 배우자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배우자의 그래서 그 상황이 싫으니 나는 멀쩡히 하루라도 먼저 죽겠다. 나는 그건 경험 안 해서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난 왠지 난 더 오래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저께 엄마한테 이제 만나고 왔는데 네. 그 얘기를 하던데 이거 이제 모시고 와야 되나? 같이 사시고 싶어 할걸요 아마?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사람의 그렇죠. 문제죠. 아니면 이렇게 같은 단지 아까 가까워요. 그게 아주 가까워요? 가는 데한 뭐 20분이면 가니까 이제 가면 되는데 내가 시간을 나면 가야 되겠다. 그냥 전화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휙 둘렀다 오더라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좀 이렇게 막 무난하고 좀 이렇게 사람이 수다스럽고 그러면 막 나가서라도 누구라도 만날 텐데 가려요 또. 그러시구나. 제가 이제 그 얘기 맨날 하거든요.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나 만나라. 나와서 뭐 이렇게 사서 드시기도 하고 미장원도 자주 가시고 빠마도 자주 하면 되잖아. 네. 염색도 자주 하면 되고. 그럼 가서 이렇게 뭐 수다 떨고. 네, 그러라고 그러시는데 아직도 돈을 아끼세요. 아니 아들이 그렇게 부자인데 뭘 돈을 아껴요. 그게 안 돼요. 아껴요. 쓸 만큼 드릴 텐데. 충분히 드리죠. 쓰실 만큼 충분히 드리는데 그 적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증손주가 돌이래. 돌반지 해줘요. 그 돌팔찌. 그게 어르신들의 마음이 그런 고질적인 나쁘게 말하면 궁상?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뼈에 사무치는 그래서 거예요. 그 증손주는 그 잘 살아.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그 돈을 이웃집에 있는 뭐 친구분이든 뭐 선후배든 어찌됐든 밥도 사고 그럼 되잖아. 그래도 충분히 산다는 거야. 아, 예. 그래도 이제 한계가 저축을 있으신 해야 거지. 된다 이런 얘기 하실 때 네. 아, 그럼 살아온 건 어쩔 내가 수가 나이가 없어.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또 그때 한번 해봤죠. 아, 난 자식이 돈 팡팡 좀 진짜 잘 쓸 텐데. 연세가 있으니까 또 그걸 못 쓰시더라고요. 힘이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이제 생활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써야 돼. 모시고 나가서. 맞아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일이 좀 많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 아쉬움 그런 건 있죠. 네. 그러면 본인은 이제 먼저 죽을 거야. 저는 먼저 죽고 싶어요. 예, 근데 그러면 우리 남편? 혼자라면 남편은 잘 살 거예요, 우리 남편은. 걱정 안 해요? 제가 남편을 네. 저는 걱정 별로 안 해요. 아, 왜냐하면 뭐 돈이 없겠지만 뭐 제가 뭐 막 돈을 막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뭐 아이들이 주는 최소한의 돈으로도 잘 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워낙 검소하고 돈을 잘 많이 안 쓰고. 금융도 있잖아요. 뭐 연금도 좀 미리 좀 타라 그랬더니 뭐 우리가 그럴 형편은 아니지 뭐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건 세이브 해놔야지. 너무 재수 없어서 혼났어요 그때 진짜. 그럴 형편인데 지금 무슨 그럴 형편이 아니지. 철이 없어. 아니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내가 하루라도 더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너무 와이프를 믿는 것 같아. 아무튼 우리 남편은 최소한의 생활비와 교통비와 뭐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워낙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뭐 선교 여행을 자기는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고 싶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제가 걱정이지 사실. 먼저 갈 거니까 걱정할 거 없죠.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없죠. 뭘 준비를 해놔요. 지금까지 아무튼- 해놓은 게 다 준비해 준 거지 뭐.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우리 남편은 제 덕분에 진짜 세상의 모든 걸 다 경험해봤어요. 세상의 모든 맛있는 거 다 먹어보고 좋은 데 가보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약간 그 만약에 일반인과 결혼했다면 겪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동등하게 겪었지. 그러니까 경험을 다 하죠. 경험을 했죠. 뭐 방송 출연도 하고 그치. 좋은 데 가서 옷도 사 입고 가끔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하민경 선생님 같은 분도 뭐 본인이 어디 그냥 시골 교회 목사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죠. 근데 그냥 저하고 인간관계 동등하게 나누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받을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미. 그걸로 이렇게 앞으로 지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어떤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도 자녀들의 약간의 경제적 도움과 제가 본인의 돈은 못 남겨주겠지만 그런 경험치와 인간관계를 남겨줬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본인이 이렇게 탄력성 있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인품이 좋으셔갖고 뭐 그런 경험치가 없어도 잘 사실 것 같긴 해. 우리 남편은 어디 가서도 약간 환영받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네, 사람들하고 잘 사귀고 저는 별로 걱정 안 하고 제가 걱정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저는 원래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었는데 결혼하면서 남편한테 많은 임무를 주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뭐라도 자기가 존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임무를 줬는데 그 임무를 이제 자기가 굉장히 그것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어요. 잘하고 당신 나 있다. 없으면 못 살잖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나도 못 박을 수 있고 나도 다 해. 뭐 이렇게 은행 일도 볼 수 있고 다 하는데 근데 나 없으면 못 살자라는 생각할 만큼 가정에 어떤 존재감을 심어준 거는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심어줬어요. 저는 와이프가 딱 할 때 와이프가 나랑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와이프는 나를 보고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은 나 없어도 잘 살지 않니? 나 없어도 잘 살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너 없으면 내가 잘 사는 게 좋지. 너 없다고 내가 같이 막 망가지면 좋겠냐? 안 그랬더니 되구나 우리하고. 네. 왠지 좀 싫대. 자기의 존재감이 없다는 거야. 다 갖춘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 설거지 하면 설거지 시키면 잘하고 뭐 밥 해 먹으라고 또 잘 해 먹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 없어도 잘 살 것 같지 않냐? 그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그래 너도 나 없으면 잘 살아야지 왜 나 없다고 네가 망가져야 돼? 그랬더니 자기는 그러기 힘들다는 거야. 아, 그 서운하구나. 저는 우리 남편이 나 없어도 잘 살 것 같은데 서운하진 않아요. 집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얄밉대. 그래서 아니 내가 잘못한 건데 왜 너한테 얄미움을 아니 받아야 여자들이 되니?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대부분 전업주부들이 좀 그런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디 딱 여행 갔다 와서 집이 막 엉망이 돼 있고 밥도 안 해 먹고 막 라면 끓여 먹고 예를 들어서 막 그럼 욕할까지 짜증나고. 아니 그래야지 뭔가 자기 존재감이 이렇게 딱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누라가 여행 갔다 이제 미국 뭐 딸내미한테 갔다 한 달이나 두 달이 또 온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쳐서 평상시보다 더 깨끗하게나 왔는데 피곤하게 뭐 또 할 일이 있을까봐
약간 뭐 설거지에 밀어놨던 것도 싹싹 닦아갖고 딱 정돈해놓고 마누라 들어오면 이러고 들어오라 그러면 나 없어도 잘 사네. 그러니까 그거를 섭섭해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럴 정신이 없거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냥 나의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전업주부들 대부분은 뭔가 내가 가서 아유 야 이게 뭐야 이게 밥도 안 해먹고 막 치우고 막 이래야지 뭔가 그래서 역시 우리 집 내가 있어야 돌아가 이런 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내가 어질러 놓게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왜 생각이 그럴까? 근데 요즘에는 존재감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본인이 느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신 거지. 내일부터 청소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도 배우자랑 좀 뚝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죠. 네, 네. 그때 빈자리, 빈 공간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있죠. 언제였었어요? 아플 때. 바깥분 어디 가 있고? 네, 네. 뭐 제주도에 가 있거나 여행 가 있거나 뭐 제가 허리가 좀 많이 아파서 가끔 못 일어날 정도로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심하면 그래요. 네, 그래서 소파에 이렇게 누우면 못 일어났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갈 정도로.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가지. 그러니까 내려오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뭐 지팡이도 없어갖고는 우산을 어떻게 바꿔서 우산을 짚고 이렇게 막 일어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럴 때 남편이 옆에 있어야 되는구나. 병원을 못 가겠더라고. 택시를 못 타게 됐으니까. 뭐 그럴 때 남편의 빈자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 한 번은 또 내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남편이 제주도에서 돌 쌓고 있을 때 전화하니까 갑자기 막 부랴부랴 그 일요일날 비싼 비행기를 어떻게 한좌석을 해서 밤에 왔더라고요. 감동이다. 뭐 그게 감동이에요. 당연하지. 그런 감동이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은 한데 그래도 오면 감동. 여자들은 뭘 해주면 고마운 걸 몰라. 남편이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그래. 네, 저는 사실 내가 안 아프고 집사람이 잔병이 좀 있고 네. 근데 집사람이 잔병이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저기 친구한테 얘기해놓고 요거 할 때는 영상 검사는 내 후배가 할 거야. 그다음 주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수술이 있는데 나는 또 출근해야 되니까 11시 12시에 집에 가서 잔다고. 대신에 아침에 수술할 때 또 누가 이제 엄마가 오든지 누나가 오든지 대신에 해주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서운해하더라고. 그래요. 나한테 그렇게 자유의 시간이 많으면 저는 놀 게 되게 많아요. 집사람이 돈 다 벌어오고 내가 살림 딱 하고선 나도. 그러면 놀 게 너무 나도 많은데 그렇구나. 집사람은 나랑 노는 거 좋아해.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뭐 같이 놀자 그러고 이제 노는 시간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배우자의 빈자리라는 게 사실은 한 달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와요. 집에. 그래서 어쨌든 저랑 얘기하고 집사람 일부러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 있으라고 갈 때도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배우자가 없어도 멀쩡하게 있으니까 집사람이 나 없어도 잘 사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때는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잘 안 걸리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몸살을 심하게 앓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독감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병인지 진단도 안 받아요. 일주일 정도 뭐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들어 누울 때가 있어요. 감기 걸려도 병원 안 가세요? 안 가죠. 약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러다가 폐렴 이런 걸로 가면 어떡하려고? 이제 쉬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푹 쉬면 잘 먹고 쉬면 나요? 네, 나요. 근데 보통 일주일이에요. 감기는 뭐 먹어도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는 게 네, 약 먹으면 안 먹으면 일주일인데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숫자로 좀 늘어나요. 맞아. 그런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뭘 해주는 거고 표정을 보면 평상시에는 뭐 심심하다 뭐 저쪽 이런 얘기 하다가도 딱 보면 되게 진지하게 먹을 거 그렇게 딱 챙겨요. 감기에 좋은 뭐 먹기, 된장 먹기 편한 거, 내가 소화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딱 보면 맨날 뭐 이게 바가지는 좀 긁는 것 같아도 그럼요. 내가 아프면 기둥이 그때 보면 딱 그래서 잘 이제 일주일쯤 되면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뭐 잘 회복이 된 것 같다고 내 다음 주는 출근할 거야 그러면 한 번 내가 하지. 왜? 내가 아파서 돈을 못 버니까 불편해. 물주. 그 얘기를 꼭 그렇게 하냐 그러고 또 이제 기억하지. 부럽다 사모님 진짜. 그래도 배우자를 위해서 뭐 특별히 챙겨주는 거 있어요? 이거 당신 이거는 먹어야 돼, 뭐 이거는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어요? 토마토를 많이 좀 사다 놓고 먹으라고 잔소리하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남자한테 토마토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전리토마토도 좋고 좋다고 뭐 하니까. 항노화도 좋고 근데 네. 사실은 그게 신경 안 쓰면 맛이 없는 그 야채라서 맛이 없지.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올리브 오일하고요, 뭐 음. 견과류하고 치즈 같은 거 좀 넣고 이렇게 레몬즙 짜고 그러면 또 맛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딱 소금 냉제 저기 내려가면 제주 내려가면 그걸 딱 채워 놓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서 이제 장에 가서 토마토 사다 놓기도 하고 늘 이렇게 좀 토마토는 집에 있어. 저도 좀 나도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먹는 편이고, 그러니까 토마토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팠을 때 감동받았던 거는 그거겠네. 제주도에서 이제 어려운 비행기표 일요일로 왔을 때 그것도 감동을 안 한다면 당연한 거라고. 감동받은 적은 없어요. 아, 내 남편이 있어. 그래 이럴 때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어디 제가 강원도 어디 이름 정선이었나 했는데 강의를 갔는데 거기가 뭐 대중교통수단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쵸. 어떻게 해서 제가 혼자 거기를 버스를 타고 막 가서 강의가 끝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끝났는데 딱 앞에 와 있더라고. 정선까지 예. 차를 갖고. 예. 그때 뭐 갈 때는 같이 못 갈 시간이 수밖에 안 없는 맞았을 시간 뭐 그런 상황이었고 끝났는데 아우 강의 끝나면 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근데 끝났는데 남편이 딱 이렇게 차 갖고 딱 서 있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흐뭇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한번 있었는데 경주에 녹화를 갔다가 씨름대회 나가가지고 거기 이제 천하장사 씨름하는 시름대 왜 가셨어요? 녹화를 갔는데 씨름대회가 있어서 같이 아. 씨름을 한번 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하면 대충 안 하거든요. 열심히 힘 한단 좋으실 것 말이에요. 같아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일반인들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인데 그게 천하장사도 나오고 마을 동네에서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대회래. 경제선을 하다가 녹화를 하는데 한 번에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째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정말 선수를 만난 거야. 이게 제대로 그냥 하는데 그러다가 팍 넘어지면서 이제 어금니가 깨진 거예요. 세상에. 그 그러다가 사람이 다쳐요. 아기를 어금니가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서울을 이제 올라와서 밤늦게 올라왔는데 이제 치과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급실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 응급실 가가지고 전화했더니 오늘 당장 발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대로는 밤에 진통제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기다리면 안 되니까 전화해서 내가 이거 지금 발치를 해야 되고 발치 다 끝나고 그러면 한 11시, 12시 넘어서 집에 갈 거야. 기다리지 마. 이렇게 먹는 거는 어차피 발치하고 나면 뭐 마실 거밖에 못 먹으니까 우유 한 잔 먹고 자도 돼. 그러고선 이제 발치하고 있는데 응급실은 가면 응급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응급실에서 접수가 되면 치과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 복도가 전부 다 시커멓게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치과 응급실 선생님 한 분만 내려오시니까 치과도 응급실이 있구나. 다 있어요. 대학병원 가면.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 쌤이 와서 낑낑거리고 이를 다 벗고 나니까 이만큼 부어갖고 나오는데 와이프가 우리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왔니? 그랬지. 당연히 와야지. 아니요, 저는 올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올 필요도 없다고 연락은 생각하는. 했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기다리지 말라고. 기다릴 거 아니야. 남편이 늦게 오면.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가야죠. 그래서 와 있는 건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맙고 좋았죠. 좋죠. 근데 왜 그래? 안 와도 되는데 생각도 있는 거야. 만일에 와이프가 그 상황이 돼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가죠. 안 가지. 안 가요? 뭐하러 가? 치료받고 오면 되지. 내 생각은 그래. 말도 안 돼. 가야지. 왜 뭐 급한 일 있지 않는 한 가야죠. 집에서 쉬고 있는 게 낫지. 아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야지. 굉장히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치과에 어금니가 깨져서 발치를 한다 그러면 그 리스크라는 건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가도 아파. 내가 가나 안 가나 아파. 아니 그럼 죽으면 뭐하러 장례식 가요? 죽었는데 내가 간다고 살아? 그런 거 똑같은 거지. 그거 조금 다르잖아. 이게 정말 나는 왔는데 좋더라고요. 좋기는 한데 굳이 남한테 굳이요? 민폐 끼치는 걸 굉장히 패라고 싫어하시는 생각도 안 하고 안 와도 필요성이. 올 필요가 없었다고. 그럼 만약에 와이프가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공항에 이렇게 내려. 그러면 모시러 가요? 안 가요? 시간 되면 가죠. 가요? 시간이 되면 가는데 뭐 진료 시간을 때리치고 가지는 않죠. 선약이 있으면 그러니까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체크는 해놔서 근데 급한 약속 아니면 일부러 나가는데 와이프도 그래. 내리면 공항에 뭐 버스 타도 되고 택시 타도 되고 오는데 뭐하러 왔다 갔다 해? 길도 먼데? 뭐 이런 거는 확실히 있어요. 우리 집은. 저는 그러니까 와이프가 서운하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저는 남편이 거의 꼬박꼬박 나와요. 되게 제주도에 좋죠. 내려서도 차 갖고 오고. 근데 전 이제 언제 버스 타고 갈 테니까 나오지 마 이래도 오면 좋죠. 오면은 좋긴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무조건 갈라.
그리고 저는 뭐 공항 이런 것도 그렇고 병원 뭐 이런 음. 얘기도 수긍이 가지만 전 지방에 이제 강의나 뭐 행사 있어서 많이 가는데 서울역 같은데 이제 밤에 내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끝나면 밤 밤이죠. 기차 타고 예. 내리면 뭐 10시, 11시 이럴 때가 많아요. 택시 찾기도 힘들어요. 택시를 어떤 때는 비가 또 이렇게 또 온다? 택시를 1시간 기다릴 때가 있어요. 네, 택시 이 힘들어요. 카카오 택시도 안 잡혀. 안 잡혀요 그때는. 뭐 블루 뭐 네.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버스도 없어. 네. 막 그러면 진짜 집에 걸어가야 되나? 어떤 때 그런 12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밤에 진짜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고 겨울인데 춥기는 막 오라지게 추웠지. 그때 남편이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진짜 그때 남편이 절실하더라고. 정말 그럴 때는 그리고 막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기차에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리고 강의하고 파김치 대고 사실 제대로 못 먹어요. 그쵸. 막 밥도 제대로 못 없어요. 먹고 네. 막 그 정말 지쳐서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 또 비가 오는데 막 저는 구두도 싸가지고 다니고 하니까 짐도 무거워요. 막 그리고 내려갖고 막 택시 기다리고 택시 잡고 이런 모습이 내가 너무 슬프고 초라한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딱 차를 갖고 이렇게 나오면 너무 그게 고맙고 그때가 맞아, 좋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남편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지. 그런 여자들은 그런 이기심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죽음이라는 게 점점 다가오는 나이가 됐는데 나의 마지막, 내 배우자의 마지막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나요? 마지막 나의 남편의 마지막은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음이라면. 본인은 저도 똑같죠. 네. 사고로는 안 죽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암 같은 거 걸려서 몇 년 동안 막 고생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남자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심장마비로 그쵸. 하는 얘기가 9988 복상사란 말이에요. 복상사는 근데 그게 이제 불륜이 연상이 되지 왜? 그렇죠. 이제 9988 복상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막 궁중파몰이가 할 수 없는 얘기인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제 9988 234예요. 한 2, 3주 앓다가 죽자. 예, 맞아요. 근데 옆에서 어떤 분이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야, 더 좋은 건 9988 복상사야. 이게 99세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99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전제잖아요. 그게. 그래서 99세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애인이 있어서 99세 뭐 불륜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애인이 있어서 부부도 좋고 그렇죠. 그러다가 그 품에서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다. 그렇죠. 생각을-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살결을 만지면서 네. 그렇죠? 그 품에서 그냥 이렇게 슥 잠들듯이 그렇게 죽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남편 영화 암호로 보셨어요? 예, 봤어요. 네. 암호로. 그 치매 할머니를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그 비계로 이렇게 꾹 눌러서 베개였나 뭐였지? 베개였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거 너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안락사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됐든 내가 어떤 사람의 그 생명을 직접 거둔다는 거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일이고 그렇다지만 또 그 남은 사람한테는 또 그렇죠.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뭐 벨기에 같은 데 보면 디그니타스라든지 라이프 서클이라든지 이런 몇 개의 비영리 안락사 단체가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반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치매는 안 돼요. 치매는 안 되고. 본인 의사가 없잖아요. 그럼 치매는 계속 살려둬요? 치매는 안락사의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선택하는 거고 그게 자발적으로. 치매는 그냥 가족들이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치매인지 아닌지 되지 않는데 가족들이 몰라서 저 사람 치매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되게 엄격한 기준인데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아주 도움이 되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치매로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못 알아보시는 상황이어서 그 삶이 무의미하더라고요. 계속 그게 지금 연장이 되고 있어서 나 같으면 그냥 삶을 저희도 마감했으면 장인어른이 좋겠다. 10년을 그 치매로 이제 거의 베드에서 지낸 게 7년 정도 있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인이 의식이 있는 분이라면 병이 있어서 본인이 저렇게 베드에 누워 있는 상황이면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원치 않을 성격이 되게 깔끔하신 분이거든요. 치매라는 게
서로에게 다 힘든 일이다. 뭐 의식 없는 치매 환자는 뭐 의식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은 삶을 피폐하게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왜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 이렇게 낮잠 자다가 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제일 복받은 예, 죽음이라고 그런 나는- 얘기하죠.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거. 예, 그냥 저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남편도 충분히 살다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런 자다가 이렇게 그냥 심장마비라든가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길에서 뭐 사고 당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을 보고 인사를 하고 죽었으면 좋겠거든요. 나 간다. 되게 병원에서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아요? 집에서 그러고 싶다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아,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게 병원을 갔다가 병원에 끝이 와서 임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때 시골이긴 하지만 그 당시 77, 8이니까 그 당시 나이로는 장수하신 거죠. 네. 특별하게 무슨 병이 있었긴 했는데 병원 안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일주일 곡기를 딱 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장인어른요? 아니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버지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시골에서 곡기를 딱 끊으시고 물만 갖고 오라 그래. 보리차 물만 딱 마시고선. 그 본인의 죽음을 직감하셨나 보다. 아니, 뭔가 안 좋은 게 있었겠죠. 예. 그리고 뭐 가족 볼 사람들 다 불러서 보고 인사 다 하고 할 말 남기시고 예. 참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굳이 적극적으로 뭐 안락사를 하기보다는 어느 기회가 되고 내 신체의 변화를 내가 좀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삶이 그럼 너무 좋죠, 사실 그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죽음을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기가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들고 그러면 알겠죠. 예. 아니 동물도 아는데 왜 사람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병원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모든 인공적인 생명 연장술이 다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죽음은 그래요.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일단. 예. 그리고 몸에 분명히 난 이상 신호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면 뭐 곡기 끊으면 되니까. 예. 그럼 의식은 맑게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힘 빠져서 어느 순간 이게 정말 모든 에너지가 이제 싹 딱 제로가 될 빠져나갈 때가 때가 있겠죠. 있겠죠. 예. 아,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적인 죽음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저도 그걸로 바꿀래요. 그러면 자다가 쓱 죽는 것보다 그걸로 왜냐면 바꿀래요. 모르잖아 너무. 그거는 이제 급작스러운 급작스러운 죽음이니까 남아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한 서운할 수 있죠. 거죠. 예. 엄마 어제까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죽음이 외로울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자식들이 손도 잡고 예, 그죠? 예, 예. 고마웠다, 사랑한다 얘기하고 이렇게 그 임종을 정말 지키는. 예, 지키는 그 그런 모습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나의 죽음의 모습이죠. 그러네요. 예,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야 너는 환갑지나고 팔팔한 놈 왜 그러냐 그러는데 생각은 늘 해요. 뭐 생각하는 건 뭘 못하겠어. 그럼요. 네. 저는 그런 생각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죽음, 에이 무슨 재수없게 죽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늘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뭐랄까 자신만의 어떤 뭐 철학까지는 아니어도 아 무슨 철학이 있어? 철학이 아니어도 그렇죠. 네. 삶의 그거를 막 방식이죠. 퍼부시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까 얘기했던 좀 무덤이 그냥 이렇게 네. 가까이서 이렇게 있는 가까이 것처럼 공원처럼 있는 거. 약간 그런-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저는 내 삶은 남들보다는 10년을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면 조금 뭐라 그러지 살아있는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해지는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무덤을 보는 게 그거죠. 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우리가 소중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자는 거를 자꾸 의식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죽음을 아침에 묵상하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럼 네. 훨씬 삶이 좀 행복한 절박함? 그렇게 이렇게 좀 잘 영위할 수 있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순간이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죽음을 염두에 두면 훨씬 더 좋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이 나이는 점점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네, 오늘은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랑 만나서 이 아저씨 아줌마 둘이 앉아 수다를 실컷 떨었던 것 같은데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지루하셨나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나눈 대화의 핵심은 사실 그거죠. 나와 배우자가 서로가 없었을 때 그 공백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이런 얘기를 잠시 나눠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니 함쌤하고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언니 어째 무슨 남자가 이렇게 대화가 잘 되죠? 아니 대화가 즐거운 상대는 진짜 좋은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저도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답도 또 얻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다가 한 날 한시에 떠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뭐 참 어려운 일이고요. 예, 그래도 혼자 되는 시간이 길지 않게 오래오래 같이 살다가 혼자 살지 않는 시간, 사는 시간이 좀 길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 혼자 된 삶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 보내주시면 오늘도 뭐 윤영민 아나운서 나왔으니까 20권 또 한 번 더 쏘겠습니다. 그때 못 받으셔서 아쉬웠다는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어머! 다시 20명을 더 윤영민 아나운서의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이 너무 좋아요. 책 내용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나이 때 읽고 보면 잘 노신 분은 더 재밌게 잘 노실 거고 또 저처럼 노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 읽어보면 이런 삶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20분의 고맙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